안녕하세요. 우리의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여성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갱년기 건강을 위한 영양제 탑 5입니다. 영양제. 에이, 약은 별로 안 먹는 체질이에요. 그냥 밥 잘 먹으면 되지. 꼭 챙겨야 돼요?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요, 갱년기라는 시기는 몸이 그냥 말을 안 듣는 시기예요. 자다가 식은땀이 줄줄,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 땀이 흥건, 이유 없이 짜증나고 한겨울에도 부채질하게 만드는 그 고약한 갱년기 불청객들. 이 시기엔요, 예전처럼 그냥 하루 세끼 잘 챙기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증상들, 왜 생기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전문적인 자료와 따뜻한 공감으로 딱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영양제 추천은 쇼핑몰 광고에서 주워온 게 아니라 국내외 학회와 병원 건강정보, 의사들의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진짜 정보입니다. 그래서 더 믿고 보셔도 좋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영양제는 비타민 D.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피곤하고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햇빛은 싫고 커튼은 닫아두고 싶은 날들. 혹시 비타민 D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비타민 D는 그저 뼈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몸과 마음 전반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갱년기를 지나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칼슘 흡수를 도와줄 도우미를 잃게 돼요. 그때 꼭 필요한 조력자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대한골대사학회 KSBMR의 2022년 보고에 따르면 한국 50세 이상 여성의 약 7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2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라면 이미 결핍이라고 보아야 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우울감과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햇빛이 부족한 겨울철 우울증 치료에도 비타민 D 보충이 활용될 정도니까요. 섭취할 때는 특히 오전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 잘 될 뿐더러 오메가3나 우유 같은 지방이 있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15분 햇볕도 가끔 쬐어주세요. 물론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되 잠깐이라도 햇빛을 얼굴이나 팔 등에 느껴보세요. 그래도 무슨 약을 꼭 먹어야 하나 싶었는데 비타민 D는 햇빛 대신 마음의 햇살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건강관리에 한 발짝 다가선 겁니다. 두 번째 영양제는 마그네슘. 혹시 요즘 눈밑이 파르르 떨리고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고 별일 아닌데 짜증이 툭, 그리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날이 많아졌다면 그럴 땐 마그네슘 부족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 300가지 이상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말 그대로 열이라는 바쁜 영양소예요. 특히 갱년기에는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 과민해지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대한임상영양학회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 근육 이완, 수면 유도, 그리고 우울감 완화에도 깊이 관여한다고 밝혔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잠은 더 얕아지고, 아이고 말만 들어도 피곤하시죠?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센터에서는 갱년기 여성에게 하루 250mg에서 350mg의 마그네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섭취 팁을 말씀드리자면 자기 전에 섭취하면 수면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변비가 심한 분은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위장이 예민한 분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비스글리시네이트가 좋아요. 초콜릿, 견과류, 시금치 같은 식품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지만 하루 섭취 권장량을 채우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보충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끔 우리 마음이 괜히 예민하고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는 날이 있죠. 그럴 땐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속 작은 미네랄 하나가 우리 기분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그네슘, 이 조그만 녀석이 그렇게 중요했어?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갱년기엔 꼭 필요한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이 오메가3는요, 우리 몸의 배관 청소부, 그리고 뇌의 윤활유라고 불릴 만큼
꼭 필요한 착한 기름이에요. 특히 갱년기를 지나면서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부담이 커지고 중성지방이 쌓이기 쉬운 이 시기에는 정말 꼭 챙겨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서울대병원 건강칼럼에 따르면 오메가3는 폐경 이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의미하며 뇌혈관 건강, 기분 안정, 안구 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돼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자주 느끼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저하,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이런 증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NIH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EPA와 DHA는 뇌신경세포막 유연성을 유지시키며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1000mg에서 2000mg. 식후에 섭취해야 흡수율이 좋고 위장 부담도 적어요. 트림할 때 비린내 나는 거 싫어요 하시는 분은 아티지형 오메가3를 찾아보세요. 흡수도 빠르고 생선 냄새도 훨씬 적어요. 혈액 희석 작용이 있으므로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은 전문의 상담 후 섭취하세요. 그리고 오메가3는 그저 몸에만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을 밝게, 감정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하더군요. 오메가3 먹고 나서 신경질이 줄고 남편한테 덜 화를 냈어요. 그게 정말일까요? 과학적으로 EPA는 세로토닌의 전달을 돕는 역할을 해요. 결국 감정의 기복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작은 한 알이 내 심장, 내 뇌, 내 기분까지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오메가3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K2가 들어있는 칼슘.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주제는 바로 뼈 건강일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전엔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요즘은 괜히 한번 넘어지면 한 달은 파스 붙이고 지내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골밀도의 자연스러운 감소 때문이에요.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급감으로 인해 고릅수는 빨라지고 고령성은 느려지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영양소가 칼슘이죠. 그런데 칼슘만 열심히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까? 정답은 반쯤만 맞아요. 칼슘이 뼈로 잘 도착하게 도와주는 운전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비타민 K2는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정착하도록 유도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유럽 내 분비학회 ESE에서는 K2와 칼슘의 병행 섭취는 폐경 후 여성의 골밀도 유지에 효과적이며 단독 섭취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칼슘이 시멘트라면 비타민 K2는 시멘트를 정확히 발라줄 미장공인 셈이에요. 칼슘은 하루 500mg에서 1000mg을 권장하는데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되도록 공복보다는 식후에 섭취하세요. 특히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부담도 적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칼슘은 어디에 쌓이느냐가 중요해요. 혈관에 잘못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져서 고혈압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뼈에 잘 가면 골다공증 예방에 딱 좋죠. 그래서 비타민 K2가 없는 칼슘 보충은 주소 없는 택배를 보내는 거랑 같아요. 그냥 맴돌다가 엉뚱한 데 쌓이기 십상이죠. K2, 이제는 확인하고 칼슘 섭취하실 거죠? 다섯 번째, 이소플라본.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이 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열은 막 올라오고 화끈거리고 감정 기복은 롤러코스터 같고 이럴 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이에요. 이소플라본은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쉽게 말해 내 몸이 예전만큼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그 빈틈을 조용히 메워주는 다정한 식물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갱년기학회에서는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 중 안면홍조, 발한, 불면, 감정기복, 골밀도 저하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식이요법 또는 보충제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했고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는 이소플라본 보충은 일부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해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 혹은 유방 관련 질환력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먹는 건 우리 몸한테 부담스러운 호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루 권장량이 25mg에서 50mg입니다. 두유, 두부, 청국장, 된장국 등 자연식으로 섭취해도 좋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 시 균형 있게 배합된 복합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여성 호르몬 유사 성분과 함께 있는 제품은 과다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5가지 영양제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K2가 들었는 칼슘, 마지막으로 이소플라본. 이제 여러분 몸속 어디에서 SOS를 보내고 있는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시죠?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5가지 영양제 하나하나 들어보니 전부 다 필요한 것 같고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고민되시죠?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챙겨야 하는 나이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내 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가 생겼다는 뜻일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늘 누군가를 챙기고 식구들 뒷바라지에 바쁘게 살아오느라 정작 나는 늘 맨 마지막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야 나도 챙겨야 할 사람이라는 걸 정말 제대로 느끼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출발점이에요. 영양제라는 게 어떤 마법의 약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꾸준히 나를 돌보겠다는 작은 다짐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 D 하나, 마그네슘 하나,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 날을 만들어줍니다. 그 변화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요. 피곤함이 덜해지고, 짜증이 줄고, 밤에 더 깊이 잘 자고, 무릎이 덜 욱신거리고, 마음에 여유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날들. 그런 날들이 모여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 나도 이젠 나를 챙겨야지.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시작이에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더 깊게 함께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챙기고 있는 건강 루틴이나 궁금한 점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의 사는 이야기, 오늘도 당신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